가스공사입니다. 예, 가스공사가 7.4%의 급락이라 합니다. 자, 가스공사 어제도 내렸었어요. 어제도 장중에 마이너스 7.8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꼬리 달고 이제 3.68까지 절반을 이렇게 줄어들이는 프로세스 쪽에서 쭉 밀려 내려가고, 그리고 오늘도 또 어제만큼 또 이틀 연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이제 시장이 지수가 급락해서 그렇다고 치고요. 오늘은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이게 일면 보면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왜 앞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었고 오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조선, 현대일렉 뭐 할 것 없이 지금 다 때려 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기금 수급들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일부 금융주, 일부 지주사, 뭐 건설, 뭐 이런 종목들 쭉 이렇게 사 들어갔는데, 이거 사 들어가 간다고 이거 이 유지가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지수가 이렇게 깨지는데, 지금 오늘도 지수가 이렇게 깨지고 하락 종목이 또 220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200개 또 넘었어요. 이런데 얘들은 무슨 용가리 통뼈냐고. 어제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KTNG가 무슨 용가리 통뼈야? KTNG 같은 경우는 좀 오늘도 또 오르는데요. 지금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개박살 나버리는데 뭐 얘들은 뭐한테 무슨 제대로 오르냐고. 용가리 통뼈가 아니지. 또 이게 또 결국엔 내리는 거예요. 그냥 먼저 올린 거 먼저 패고요. 가스공사 같은 거 먼저 당겨 올렸지 않습니까? 먼저 올린 거 저거 패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지금 열심히 올리는 애들 아직도 이제 받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앞쪽에 이제 똑같은 쪽으로 예를 들면 들어왔던 거, 어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종목도 커버를 시켜 들어갔었는데, 그 이전은 이제 금리 인하 가지고 건설주들 이렇게 잡아당겨 올랐었죠. 그러니까 쭉 잡아당겨 올랐었거든요. 이거 해봐야 쓸모 없다니까. 결국에 지들도 손절 끊어내잖아요. 그래서 또 연기금 손절해 가지고 연기금이 손절을 하는 바람에 주가 또 내려오고, 이런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은 빼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이게 연기금이 뭐 이건 생각을 잘못해도 아주 생각 잘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자, 이게 크래프톤도 역시 마찬가지. LG엔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4개 종목 다 하나같이 이랬죠. 그래가지고 신규 상장 첫날 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미친듯이 삽니다. 자, 보시죠. 크래프톤 연기금 신규 8월 10일 신규 상장 첫날부터 사가지고요, 계속 사죠. 뭐 오직 나만의 사랑 이러면서 지금 계속 삽니다. 계속 사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러면 8월부터 제가 시작했던 게 지금 10월 말까지 가서 거의 3개월을 지금 내리사잖아요. 내리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사고 있는 동안에 크래프톤이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처음 시작에 40만원이었고 45만원 시작 40만원까지 밀렸던 거, 이걸 이렇게 연기금이 일방적인 사랑을 퍼부어가지고 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지금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50여까지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의 힘을 막기는 힘들거든요. 자, 이 크래프톤 그래서 쭉 저 앞으로 가봅니다. 자, 한국공업 가스공사 얘기하다가 왜 나오냐 그러면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때려 퍼붓는 동안에는 유지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가 부담을 생전 이기지는 못해요. 상대적인 고가 부담 남들 다 깨지고 있는데, 그 2021년도에 어땠냐 그러면 지수가 2021년도에 지수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조 설명드린 겁니다. 자, 2021년도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저 지수가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이렇게 깨져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 크래프톤이 상장됐던 때가 여기입니다. 지수가 박스하고 있을 때, 이때는 연기금이 사가지고 이런 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건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다 때려 파는데 어떻게 방어가 될 거야. 그래서 밀려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에 2020년 들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들이 팔아. 얘들 파는 것 때문에 계속 그 다음에는 계속 연기금이 팔아가지고 또 계속 연기금 손절 나오고 또 밀리고 손절 나오고 또 밀고 손절 나오고, 이거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다시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 난리를 치죠. 얘만 그러냐?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거 이상한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건 제가 괜히 욕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카카오페이 똑같은 짓 하고요. LG엔솔 그랬고요. 자, 이 카카오페이도 이럽니다. 계속 사죠. 그랬다가 이거 손절 나오면서 카카오페이 개박살 나버리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이렇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지가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종목들이. 그러나 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저 KTNG나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에서도 우리가 유틸리티 업종이다라고 하면 전력가스 통신 이렇게 세 개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는데 필수적인 업종들이죠. 얘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틸리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대신에 고성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종목들이죠. 마침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 통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죄악주라고 구분되는 지금 열심히 사용하는 KTNG, 강원랜드 이런 쪽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기 방어, 즉 침체 우려 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는 장제니까요. 침체에서 다소 자유로운 업종들.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기대. 그렇죠? 주주 환원 기대라는 걸 내세우고 있고, 강원랜드도 주주 환원 기대에다가 이제 다른 게 하나 더 붙었죠? 더 붙고 있고. 근데 뭐 이제 이 KT는 주주 환원 기대만 가지고 오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그 재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서 배당을 왕창 더 주지는 않아요. 만원짜리 하던 종목이 2만원까지 올라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로 배당을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익 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이른바 죄악주라든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더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값 인상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럴 때 KTNG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한테 되돌리는 주주 환원폭도 켜지고 그랬던 거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르라 그러면 이거 단연 가스공사예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나머지 종목들을 다 때려 팔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사들여오고 있는 이 유틸리티, 가스공사, 한국전력, KTNG, SK텔레콤, KTNG도 보셨고요. KT, SK 텔레콤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렇게 강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금 오늘도 신고가였고요. 어제도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들어가고 나면 이 주주 환원 이 가치가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배당 모멘텀이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배당률이 현대차보다도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 배당 모멘텀이라는 게 이게 배당을 마냥 늘려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늘어나야 배당을 늘리는 거지 그냥 마냥 늘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익 성장이 이제 정체되는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른 종목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키면요 성장률의 둔화 아닙니까? 피크아웃이네. 우리 기관들이 지금 다른 종목에 적용됐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피크아웃이잖아요. 성장률이 둔화된다, 정점이다, 피크아웃 이렇게 우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두들겨 팼잖아요. 연기금리. 그러면 이게 성장률이 되면 추가적으로 배당으로 뱉어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되면 이 배당률 자체가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한에 걸리는 반면에, 그러나 이 가스공사의 경우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이 종목 가스공사의 경우는 방어적인 성장 부분과 성장주의 모멘텀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스공사는 대왕고래가 있잖아요. 가스공사는 대왕고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과 이 방어주의 방어 모멘텀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정하게 지금 날짜를 우리가 정해놓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연말에서 연초까지 대왕거래 모멘텀이 다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스공사는 이 종목 가스공사는 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 가스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예? 가스 사업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럼 가스 사업하는 기업은 돈을 언제 벌어요?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누가 이게 여름에 가스만 있습니까? 겨울에 가스만 있습니까? 겨울에 난방하느라고 가스 많이 쓰잖아요. 여름엔 적게 쓰고. 그 이제 이게 계절적 사이클로 가스공사는 이제 성수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난방 틀어야지. 여름 끝났잖아요. 이제 난방 틀어야지. 그래서 이 실적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4분기 1분기가 큰 폭으로 건너뛰었죠. 이제 요금 인상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큰 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자 이제 돌아 들어가요. 4분기 되어서 1분기에 가서 이렇게 왕창 돌아 들어가서 나옵니다. 예, 왕창 나오죠. 이게 지금 뒤를 받치고 있어요. 계절적 강세기 뒤받치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 강세 뒤받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게 시장 파편 맞는 셈이다. 얘도 똑같이 시장 파편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 종목이 2,200개야. 그 근래 워낙 많이 샀지 않습니까? 야, 그냥 원래만 사니까 일부 이렇게 차익실은 나오는 건데 지금 나온 요 정도의 차익실은 그 앞에도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도 있어요. 이렇게 예? 앞에도 있다고 이렇게 예? 죽도록 사고 있는 가스 공사에 앞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파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종목을 계속해서 때려 팔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다 올라야 돼.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나머지 종목이 오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단기 눌림목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여기 이렇게요. 위치 살펴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단기 눌림목 자리예요. 여기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 쪽 라인에 여기 아래서는 120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이 대왕거래 이슈 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8월 5일 저점선 이렇게 끊는 자리 여기까지 자 이렇게 지금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적어도 방어주 쪽에서 그리고 뭐 이건 기대하면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대왕거래가 또 한번 되돌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뒤가 마지노선이 완전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적어도 손실은 안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라는 얘기죠. 이익 지금 성수기 들어가잖아요. 실적 최성수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멘텀 대왕거래 모멘텀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적 성수기 들어가는 이 이슈 가지고 지금은 근래 지금 제가 1차적으로 당긴 거거든요. 네? 실적 들어온다고. 자,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방어주도 일부 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 SK텔레콤 통신이라든가 저 죄악주 KTNG 가운데 도박주 쪽에로만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자리에 분할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1차 그 다음에 아래 떨어지면 기존 추세하고 연결된 라인에서 120일간 사이로 걸쳐지는 이 구간 4만원 전후의 구간 자 이쪽으로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자 위쪽으로 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자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그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일단 밀려 내려오면 받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칸으로 놓고 그리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